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원상입니다. 지난 6월 전남 해남군에서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 50여 개 지자체에서 현재 농민수당을 도입했거나 현재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농민수당 과연 농촌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제도인지 또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형평성 문제와 또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함께 토론을 통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도의회 이상정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전익수 교수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충남연구원의 박경철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전국농민의 충북도연맹 김남훈 정책위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농민수당이 뭔지부터 좀 짚고 싶습니다. 요즘 수당이 워낙 많이 나와서요. 저희 이 자리에서 청년수당도 한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는 워낙 다 이름을 앞에 붙여서 수당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농민수당은 과연 뭔가요? 글자 그대로요. 농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고 그게 이제 영농 규모라든가 소득 여부에 소득 높낮이에 상관없이 농민들한테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주는 제도입니다. 예.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기본 소득 개념도 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까지 농민들이 당연히 이렇게 좀 받아야 할 국가적인 그 역할에 대한 가치 인정. 근데 그런 부분들이 못 받은 부분들을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당연한 권리로서의 의미지. 네.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농촌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자는 의미로 사회복지 제도는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농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예. 어쨌든 산업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를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네네네. 어쨌든 농민들을 도와주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농민 기본소득제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2017년에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고자 저희가 국민 서명을 받았는데 그때 한 1,000만 명 넘는 분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야 된다라고 동의를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농민들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농민들의 요구가 이제 좀 더 커지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농민 기본 소득과 좀 다르다면 실제 이제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농민이면 내가 어떤 책임 있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농민들에게 균등하게 준다고 보면 농민수당은 거기에 따른 공익적 활동을 수행해야 되는 일정 정도의 책임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마을을 위해서 마을 교육을 참여한다든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는 어떤 활동들에 참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주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두 가지가 중복돼서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도 지금 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공익적 기능이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농민들이 이제 논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논 면적이 전국적으로 한 90만 이상 헥타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논농사를 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이제 집중호우나 태풍이 불었을 때 빗물을 가두는 그거를 이게 그 수치상으로 따져봤을 때 농촌진흥청에서는 약 67조 원으로 봤습니다. 만일에 그 논농사를 안 진다면 일시에 다 개울로 강으로 그래서 홍수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몇 개의 댐의 역할을 사실 논이 담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67조. 그래서 좀 더 식량 안보적 기능 또 이 대기 공기 정화 기능 요새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기능들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이제는 좀 정확하게 좀 인정을 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농산물 정도를 떠나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측면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교수님.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이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있는데 이 공익적 기능이 계속 유지되려면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어야죠. 그 지역에 잘 정착해서 자신의 삶을 잘 영위해내야 되는데 이 영위해내려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이 돼야 돼요. 이 농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소득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농민 기본 소득제는 약간 소득을 좀 더 강조해서
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농업의 행위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자. 예. 그런 부분이고 이제 농민수당은 아직 그 정도까지가 이제 합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우선 급하게라도 네. 일부라도 농민수당을 도입해서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조금 더 작은 개념이 아닐까. 시청자들 이해를 돕는다 그러면 좀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으네요. 네. 일단 우리 지역의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충청북도에서 이제 농업을 담당한다 그러면 이제 농정국이 될 텐데요. 뭐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진짜 우리 충북의 뭐 1인당 농업 예산이라든지 관련해서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농업 예산이 어떠냐라고 이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도 좀 뜻밖이었습니다. 이게 좀 한 이제 도표를 제가 가져왔는데, 네네. 예. 그 네. 1인당 농업 예산입니다. 예. 근데 보시다시피 9개 시도, 농업을 주로 하는 9개 시도에서 우리 충북이 7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맨 뒤에가 경기도인데 경기도는 사실 대도시가 많아가지고 우리 충북하고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경북하고 좀 비슷한데 그렇게 사실상 전국적으로 거의 바닥 수준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지사님께 이게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뭐 제가 그 제 자료가 아니라 지사님께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 가지고 네네네.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어서 어쨌든 그 지금 우리 충북 도의 농업 인구가 10.9%인데 예. 지금 도의 농업 예산의 비율은 9.6%거든요. 예. 약 1.3%가 차이가 나는데 그 예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한 600억 정도 된다. 정확히 598억 원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앞으로 적극적으로 농업 예산을 올리시겠다. 그래서 농업인 기본소득제도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내시고 그래서 그런 등등의 앞으로의 사업을 통해서 올리시겠다.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뭐 아까 그 표를 주셨습니다만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충북이 그러니까 결코 예산 상황이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 거죠. 농업 분야에 관련해서. 가장 사실은 문제가 좀 심각한 거는 예. 원래 2016년 대비 저희가 그 농정국, 뭐 농업 예산이라고 하면 뭐 기술원도 있고 뭐 있는데 일단 농정국으로 한정했을 때 저 2016년은 전체 도 예산 대비 7.3%였어요. 농정국 예산이. 근데 예. 지금 2019년에는 6.3%밖에 안 됩니다. 무려 1% 가까이가 비중이 줄어든 것이죠. 이것을 전체 예산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한 45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농업 예산이 또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농정국 예산이 이렇게 많은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농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그럼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농민수당을 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까 이제 법적으로 농민에게 한해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얘기부터 나왔는데 지급 대상은 누구고 과연 액수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다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좀 설명을 누구부터 해주실까요? 예, 박사님.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은 경영체 단위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영체 단위요? 예, 경영체는 예. 농가 단위를 농가 단위라는 말씀하는 얘기군요. 예. 겁니다. 그래서 농가당 지금 60만 원을 대략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많은 지역은 연간 12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연간 60도 예. 있고 연간 120도 예, 있고 지금. 예. 일부 지역이 이제 120만 원인데 하여튼 60만 원에서 120만 원이고요. 예. 그 액수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액수가 지금 뭐 충분하냐 그런 데에서는 많은 의문이 드는데요. 그렇더라도 이제 이 정책을 이러한 방향으로 그동안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다음에 뭐 중대농보다는 영세, 소농들을 보호함으로써 농업인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액수보다도 그런 정책 자체를 바꾸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그 농민수당 조례안을 제출한 거에 보면 저희가 그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일단은 현재는 법적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전남 전북에서 현재 그 농민수당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농민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여성 농업인들이 그렇게 되면 좀 농민수당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렇죠. 예. 저랑 제 집사람이 농사를 같이 지고 있으면 예. 지금 이제 전남 전북에서 통과된 조례와 현재 지급 방식으로 하면 저만 받을 수가 있고 여성 농민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 이 그래서 농가에 대표적으로 예. 등록돼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 서명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저희가 그 협의를 통해서 모든 농민이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행정에서는 이 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농가 수당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 상황인데 예. 아까 60만 원, 120만 원이면 예. 사실은 아직 지급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두 배 차이면 꽤 액수가 크게 크겠죠. 나는데 다 현금을 주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예, 위원장님. 처음에 강진에서 시작할 때는 35만 원 현금과 35만 원 지역 화폐로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1년 지자체는 동안이요? 대부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지역 특히 화폐. 그 예. 저희 충북이 이 예산상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전남은 지금 연간 60만 원으로 농민수당을 지금 22개 시군에 전체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는 농업인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어업인까지 포함되기 예, 예. 때문에 대상자가 24만 3천여 명이 됩니다. 그래서 액수로는 1,400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 전북도 예산으로 따지면 한 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것을 시작을 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저희 지역에서는 일단은 뭐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조금 곡간 차이일지 뭐 그 부분은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급 기준 같은 것들이 더 어떻게 아까 이제 농가 뭐 농업 경영체 말씀하셨는데 네네. 예. 아니, 근데 이제 우리 빠진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위원장님은 이제 그 농업인, 그 네네. 농가가 아니고 농업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좀 하셨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궁극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현재 그래도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요 실제로 두 배로 이제 예를 들면 집안에 개개인에게 준다면 네 개개인에게 예, 예. 준다면 집안에 이제 남성 농업인도 있고 여성 농업인도 있고 이렇게 그 한 농가 안에 예, 예. 그걸 개별적으로 준다 그러면은 이제 액수 차원에서는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으나 이제 국가 전체 예산으로 따져보자면 좀 많이 들어요. 좀 많이 드는데 우리 만약에 지금 현재 102만 호, 100만 호 정도로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은 10만 원씩 주면 이제 1년에 120만 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1조 2천억 정도가 들게 돼요. 예. 그래서 우선 시작할 때는 농가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곳간의 능력 정도에 따라서 시행하는 데도 있고 시행을 못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러면은 좀 이건 전향적으로 국가에서 좀 정부에서 좀 전향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지방 자치단체 예산도 있지만 예,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분명히 좀 중앙정부에서 줘야 된다는 이제 말씀이신가요? 예산을 예. 쓰는데 기존에 있던 그 직불금이 이제 농민 기본소득을 보전해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개혁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농민수당으로 전환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10만 원씩 하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직불금의 55% 정도를 가지고 농가당 100만 원, 102만 원을 이렇게 지급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농민들 사이에서 농업인들 사이에서 야 어떤 지자체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 예. 안 하냐 이런 갈등을 예. 조금 조기에 이렇게 좀 논란을 좀 잠재우면서 농업인의 가치를 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 계속해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 부분을 농민수당도 해야 되지만 이거를 직불금으로 확대해서 농민수당을 주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또 정확히 따지면 또 이게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아까 우리가 전제를 했지만 우리 지금 농촌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이게 지역 소멸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 소멸을 얘기한다 했을 때 2040년도로 가면은 충북에 4개군은 소멸이 됩니다. 예. 영동, 계산, 보은, 옥천이 소멸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충주도 그렇고 음성도 그렇고 진천도 그렇고 증평도 조금 낮지만 거기는 좀 상황이 조금 난 거지 이렇게 주의 단계로 될 수 있거든요. 오로지 11개 시군에서 청주시만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이게 이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농민수당은
이런 그 지역 소멸, 우리 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 근본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 나가자는 차원이다. 이렇게 지역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농업 농촌을 획기적으로 더 이상 그 망가지지 않게, 소멸되지 않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농촌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 농사진 농업 소득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방식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그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을 해서 기본적인 최저 소득, 기본 소득을 인정을 해주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우리 농민들한테 지급하던 부분들을 이거를 이쪽 거 마서 이쪽으로 주자. 이제 그런 개념은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전향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측면에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충북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00억, 뭐 400억 정도 기존 농민들 숫자만큼도 되지 않는 부족한 예산을 지사님께서 인정하신 그런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예산에 있어서 다른 직불금이나 다른 것들을 옮겨오는 건 아닌다. 직불금은 좀 이렇게 별도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쨌든 그 농업에 대한 그 새로운 지원책으로다 이렇게 확대해야 되는 것이지. 직불금 기존의 직불금을 이쪽으로다가 이렇게 해서는 그럼 그렇다면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는 제가 잠시 후에 여쭤보겠고요. 위원장님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업인도 이제 직업군이잖아요. 농업이라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어떤 그 공장에 저희 부부가 일을 한다고 하면 저한테만 급여를 주진 않죠. 저한테도 주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급여를 주겠죠. 그죠? 근데 우리 농업 생산의 50%를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금 도에서 여성 바우처 카드라는 형태로 해서 복지적인 이런 거를 주고 있지만 실제 농업인으로서의 실질적인 어떤 혜택은 없고요. 실제 그 통계에서도 빠지죠. 농가로 대부분 그 농업 통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뭐 예산이 좀 너무 많이 든다라고 하면 지금 뭐 기초노령연금처럼 부부가 같이 대상이 되면 뭐 한 사람을 조금 부족하게 10만 원씩이면 한 사람은 10만 원, 한 사람은 8만 원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일차적으로 대상에는 모든 여성 농업인들이 대상에는 포함되되 가구당으로 해서 이 합산이 너무 좀 재정 부담이 된다면 그 액수를 조금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제가 좀 보충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이라든가 전북, 지금 충남도 내년에 예정하고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 지급 대상이거든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농가당 지급하다 보니까 농가 내에 여성 농업인, 청년 농업인 이분들이 이제 소외가 되는 거예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뭐 농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런데 실시한다고 해서 농가당 한 명만 주면 다른 분들은 소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별당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60만 원, 연간 60만 원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제 50만 원 계산을 해서 저희 충남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그 액수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농가당 60만 원 주는 거하고 개별당 50만 원 주는 거하고 그 차이가 한 200억 차이가 나는데 그게 이제 도하고 시군하고 분담하면 불과 그 큰 뭐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한 방식이 정책적 효과라든가 지역사회 파급 효과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농업 농촌의 유지 이런 측면을 본다면 그러한 개별적인 지급이 굉장히 앞으로 폭발적인 어떤 효과라든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통계적으로라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좀 복잡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그렇게 좀 어렵더라도 결정이 나면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좋을 텐데 지금 이제 농가당으로 결정이 나버리면 이걸 중간에 또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조금 행정적으로 좀 복잡하고 개별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앞으로도 좀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세 분하고 제가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서 이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은 어쨌든 농가보다 농민 개개인에게 준다는 네. 그 의견이시고 저는 이제 농가 예, 쪽인데 교수님. 왜냐하면은 이제 아까 이제 박형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차이는 65세까지 20세부터 65세까지를 농업인들을 대상을 해서 봤을 때 농업인으로 주나 농가로 주나 그 예산 규모 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 한 200억 정도 말씀하신 예, 것 예,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우리 지금 뭐 다 아시는 대로 농업 분야의 고령화 때문에 65세 이상이 40%예요. 예. 그러니까 뭐 좀 더 지나면 거의 반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65세 이상은 이제 고령연금, 예. 노령연금으로 이렇게 대체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농촌에서 보면 6, 70대가 메인이세요. 그러니까 예. 6, 70대가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요. 그분들 굉장히 활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것보다는 아예 차라리 농가로 주는 것이 시작점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10만 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원, 그 1년에 120만 원인데 액수가 너무 적어요. 농업의 이 그 기능, 그 다원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에 비해서 1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정말 너무 작은 비용입니다. 그러니 작은 비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알파는 각 지방 정부에서 이제 그 여력이 되는 대로 조정해서 넣으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 각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부분을 추가로 알파로 넣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직불제를 개선해가지고 들어가자. 농가 단위로. 그리고 농업인 단위로 주든 뭐 농가 단위로 추가적으로 주든 그 지방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주는 거는 지방 정부에서 어차피 이제 자치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어떠냐. 근데 국가가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가치를 높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직불제는 전국 단위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좀 그런 걸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예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이제 농가 단위로 먼저 시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예산에 대한 그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을 어쨌든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박사님도 뭐 200억 정도 뭐 농가보다 농민에게 개개인에게 주더라도 그것밖에 더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이 뭐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거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네요. 이제 농가 수다 지금 현재 어쨌든 이렇게 크게 정해져 가지고 농가 숫자로 따지면 충북 농가가 72,80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대충 계산하면 120만 원 지급한다 그랬을 때 대략 한 800억 정도 되고요. 도에서 예를 들어서 한 400억, 50% 40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전제했던 농업 예산이 지금 다른 산업 예산, 뭐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평균적으로보다 적게 됐다라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도의 예산을 더 농업 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서 좀 상당한 정도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이거는 의지와 합의의 문제일 거라고 합의인데 생각이 이제 되고 그렇다면 결국은 다른 산업에 투입됐던 예산을 결국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으면 이게 굉장히 공허한 근데 이제 얘기가 또 될 이제 수 그런 있잖아요.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매년 그 도의 예산이 증가하는 액수가 7%, 뭐 8%, 9% 뭐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농업 예산, 뭐 다른 산업의 예산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증가되는 예산의 일정 부분들을 이렇게 농업 예산으로 더 적극적으로 편성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농정 예산도 한번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농정 예산 중에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농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방식이 나은 방식도 많이 있는데 지금 간접 지원 방식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가 농자재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보조를 해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 뭐 플러스 뭐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 사업, 뭐 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줄여서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을 하면 농민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뭘 하든 농민들이 생계에 필요한 부분들에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 마을 사람들과 농업인들과 근데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그러면 농민들로부터 이해가 될까요? 조금 전에 이제 직불금 말씀하셨는데 뭐 단위가 좀 다를 수 있어도 결국 마찬가지 맥락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서 한다는 게 농민들 내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일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합의에 가야 되는데 그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일단 뭐 예산 문제는 예. 사실 뭐 이 농민 수당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금 내년부터 전남 전북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고 예. 충남도 어쨌든 시행을 하겠다고 했고 전국적으로 50여 개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충북만 한 곳도 시행을 안 한다면 저는 이 자체가 상당히 농민들의 반발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 공무원들이 알아서 빨리빨리 이 예산을 확충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안을 농민들한테 내놔야 되는 것이지 예. 농민들이 예산을 어떻게 할 건가까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저희들은 뭐 그러니까 예산 걱정은 예. 그쪽에서 해결해야 될 그쪽에서 문제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예산에 예, 관련된 부분에서 방법론적으로 그러니까 추가로 외부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거랑 내부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네, 재조정을 부분. 예.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랑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유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것들 주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줄여서 정리할 때.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걸 준다 했을 때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일종의 조삼모사 형태가 예, 되는 예.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할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기구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관에 있는 기구랑 민에 있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들을 대표하고 또 관련 이제 학자들도 놓고 정부 이제 우리 도정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이해관계자들 좀 들어와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하고 내부의 정책 자금들 중에 정책 사업 자금들 중에 간접적인 부분들 중에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예. 그래서 안들을 몇 가지 놓고 이제 협의회가 나가는 그런 과정이 예, 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예. 박사님. 예, 그 예산과 관련해서 좀 예, 덧붙여 예. 말씀드리자면요. 저도 이제 그 연구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다녀보니까 일단 해남을 가봤습니다. 해남에서 농민수당 형태로 처음을 실시됐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예산을 한 90억 그 작은 군에서 90억을 마련했는데 이거 마련하는데 어려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거 맘만 먹으면 합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정책이 약간 좀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상북도 이런 지역에서도 지금 막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봉화, 영양, 청송, 성주 이런 지역에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좀 보수적이지만 지역이 워낙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고 지역민 전체 숫자가 줄어들고 지역이 항상 지역 소멸 나오면 그쪽은 빨간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 소멸 가능성이 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런 정책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단체장들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정치적 결단을 내리면 공무원들은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 이렇게 내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정치적 결단,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이런 정도로 또 했고 사실은 이제 형평성 얘기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예. 앞에서 뭐 필요성을 워낙 많이 말씀하셨고 다만 이게 복지가 아니고 농민수당이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공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다른 산업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도 수당 왜 안 주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교수님. 근데 이게 아까 처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책을 농업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의 전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사업 베이스로 간접 지원 형태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이게 이제 오랜 우리의 화두인데 농정에 있어서. 근데 그거를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왔는데 지금 농정이 우리가 의도했던 것만큼 올라왔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줄어들었다고는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했던 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쉽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농정을 그 농업 구성원인 그 농민, 농업인 대상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굉장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기존에 수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중앙정부 안에도 각 부서 안에 연계가 안 돼요. 그럼 그게 이제 내려와서 도에 내려오고 도에서 다시 또 시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읍면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내려오게 되면 좀 밑에서는 굉장히 건수들은 많은데 이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효과성도 떨어질 수 있고 그거를 뭉쳐서 원래 의도했던 정말 당초에 처음에 정책이 의도했던 그 의도를 살려내는 데는 재정리가 필요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위에서부터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정책에 집행하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농정국장님도 그런 이야기 어느 토론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업들이 너무 많다. 농정과 관련된 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집행하는데도 공무원들이 허덕인다. 그래서 새로운 일거리가 오면 일단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게 형평성 이런 것을 문제제기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수당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형평성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농업인 중심으로, 농민 중심으로, 사업 중심이 아니고 농업인 중심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을 바꾸겠다.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네네네. 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형태로 본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그래야 좀 시행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전농 충북도 연맹에서도 이제 조례 제정 위해서 주민 발의 운동 돌입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내용들 담고 있는지 이건 위원장님께 바로 여쭤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7월 30일 농민수당을 주민조례로 청구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8월 6일부터 본격적인 서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주민 발의를 도어 발의는 제가 듣기로 이게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좀 시행착오가 겪었는데 일반 서명은 저희가 아무나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이 주민 발의는 수임인을 먼저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임인이라는 해서 이 수임인만 서명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가 8월 달은 수임인을 모집하고 또 11개 시군에서 돌면서 순회 토론회, 농민수당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와 수임인 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주민 청구를 하려면 유권자의 1%를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도내에서는 13,000명 정도 서명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11개 시군으로 이렇게 환산했을 때 저희가 목표로는 3만 명, 그래서 한 시군마다 3,000명 정도씩 서명을 받기로 하는데 본격적인 수임인 교육이 끝나고 본격적인 서명은 이제 추석 이후에 시작했는데 현재 2주 만에 한 10,000명 정도 서명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는 아마 이번 주면 거의 도달할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가 10월 달까지 3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지금 도에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한데요.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전남, 전북 지금 현재 그 주민 조례를 하고 있는 경남, 제주, 충남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도내에 거주한 지 1년이 되는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 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조례 내용에 대해서 혹시 뭐 덧붙이거나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일에 우리 이제 농민단체에서 주민 발의를 다 맞춰가지고 의회에다가 접수를 하게 되면 뭐 상당히 많은 논의나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지원 조례 내용 중에 좀 논란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 해남군하고 전남의 그 전라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 예고한 거하고 해남 쪽에 있는 지금 지원 조례한 거, 지원 조례 이게 만들어진 거에 보면은 지원 제외 대상이 있어요. 그 신청 전에 전 연도에 농업외 종합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이제 해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전남 같은 경우는 3,7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내부의 합의. 지급 대상을 어떤 사람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해남 같은 그런 해남도 그렇고 전남도 마찬가지고 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도 설치할 때 그 의견이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되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이런 저희도 지원 제외 대상이 지금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나요? 제외 대상이 저희도 전남처럼 전년도 소득이 3,7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쌀 직불금의 기준이에요. 저희가 별도로 이것을 액수를 산정한 게 아니고 다만 해남에서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때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한 농가에서 보통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농에서도 농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겸업 농가가 뭐 한 50% 이상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 외 소득 합산 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생기는 농가들이 있어서 해남에서는 현재
그 5천만 원으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5천만 일단 원입니다. 예. 그 논의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은 예. 이제 쌀 직불금에서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액수를 조례안에 올려놓았습니다. 일단 빨리 시행하는 예, 것이 예, 좀 그렇습니다. 우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박사님. 조례와 관련해서 한, 예,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도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이제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60만 원씩 주겠다고 이렇게 합의 조례가 통과된 상태인데 기존의 전남도 강진군 같은 경우는 지금 70만 원 주고 있고 한 70이면 평이라도 얼마? 70 그러니까 연간 일년에. 예, 일년에. 1년에 70만 원 주고 있고 한 평과 화순이 120만 원 지급을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 조례가 6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결정이 돼 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 농민들은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지금 조례라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도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어느 정도 시군의 어떤 역량, 그러니까 재량권을 좀 주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뭐 이렇게 예. 한다면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실현할 또 수 있을 나중에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돈대 시군끼리 또 형평성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이 완전히 같을 수는 예. 없을 거예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그런 범위를 좀 정해줄 예. 필요는 1.한 그러니까 60만 원이기 때문에 범위를 뭐 한 배 내지 뭐 예, 예. 1.5배 뭐 이렇게 해서 좀 범위를 줄여 준다면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지금 좀 들어갈 상황에 수 있지 않을까? 맞게. 예, 예.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농민소득, 농민수당이죠. 농민수당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요. 향후 뭐 좀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제. 제가 마무리 발언은 짧게 또 하나씩 드릴 테니까 과제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어떤 분부터 할까요? 예, 변호사님. 지난 9월 5일에 해남에서 농민수당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는데 9월 5일 날 이제 하반기 농민수당을 3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농민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이 액수가 한 40억이 됩니다. 아까 사회자님께서 이제 농업인만 이런 수당을 주게 되면 다른 또 예, 예. 계층에서도 요구가 있지 않겠냐 하는데 농민들이 그 40억을 지역 상품권, 해남사랑 상품권으로 받아서 그것을 해남군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해남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사실은 그 해남의 한 1, 2주 사이에 40억이 풀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단히 큰 효과가 나타나서 실제 그 상인들도 엄청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 상품권으로 좀 지급이 그렇죠. 되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저희가 근데 지역 상품권에 대한 감이 좀 떨어져요. 하루빨리 예. 지역 화폐를 도입해서 예. 전개한다면 좀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예, 한 분씩 듣겠습니다. 예, 이 의원님. 네. 그 지급 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상품권이라든지 지역 화폐는 대단히 저희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소중한 예. 그 자치단체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전체적인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로 다 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농촌 경제 또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중요하게 보고요. 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농민수당의 어떤 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좀 이렇게 첨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게 우리 충북 아니 대한민국만 하자라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세계적으로 OECD라든지 뭐 또 그 선진국에서는 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다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O에도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또 우리 그 국가적으로 봐서라도 예. 농촌식품기본법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예. 3조 9항에 다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농촌 경제라는 측면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 민간 협의 기구를 조속히 좀 이렇게 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기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협의 기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그 조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등등에 대해서 관심 있게 운동을 해온 분들도 있으시고 민에서 또 관에서도 그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이해관계들이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은 같이 모여서 좀 조속히 준비를 하면 저희 충북도가 조금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걸 빨리 이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나. 예. 협의를 좀 전향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박사님 혹시 향후과제 어떤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충남보다 충북이 더 먼저 시행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전에 충북 연구원에 와서 2번 발표도 했었고 예. 그때 지사님께서 농업인 최저 소득제 기본소득제를 하신다고 해서 그때 연구도 하고 해서 충북이 먼저 할 줄 알았는데 예.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농민수당이라는 얘기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생소했었는데 지금 전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시행한 지역도 있고 한 상황인데 거의 이건 이렇게 시대적인 과제, 그러니까 필수 과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어차피 하는 김에 아까 그 교수님께서 했듯이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얼른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농민수당, 농민기본소득으로 해서 지역을 살리는 방식으로 하고 지방 정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 농식품부에서도 지금 직불제 개편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익형 직불제로 지금 변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공익형 직불제의 핵심이 소농가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0.5헥타르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9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네네. 1년에 지급을 무조건, 하는 예.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농업 정책도 그렇고 시대의 트렌드도 그렇고 이렇게 보편복지라든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서 빨리 캐치를 해서 준비를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오늘 농민수당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혹시 못다 하신 말씀 한 분씩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농민수당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3가지 정도가 이미 합의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농민수당 도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까지 면적을 비례해서 직불금을 줬다면 이제는 균등하게 직불금을 주자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는 현금보다는 지역 화폐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이 3가지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에 그 광주전남연구원에서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0%가 농민수당 도입을, 그러니까 농민이 아니고 도민 전체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80% 정도의 이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충북도 하루빨리 여기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교수님 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경철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지자체장의 의지 그리고 행정하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를 좀 살려셔서 원래 당초에 준비는 부산하게 했는데 나온 결과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좀 마음이 뜨끔했는데 하여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실제적인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실행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박경철 박사님 먼저. 예. 예. 저는 어쨌든 농민수당이 시대적인 과제고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어서 머지않은 기간 내에 전국에서 이렇게 실시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농민수당을 넘어서 저는 주민수당까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평성 문제 주민수당이면 어떤 주민인가요? 그러니까 지역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주민 예, 수당이군요. 거주까지 전에 이제 그 작년 지자체 선거 때 단양군수 후보가 군민수당 해가지고 1년에 120만 원 이렇게 공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인 농민이 있고 또 배제되는 사람들도 많거든. 사실 농촌 인구의 30%밖에 농민이 아니고 70%는 비농업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한테의 어떤 그 보편복지 형식의 농민수당 같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그 대가를 어떤 그거에 대한 보상을 또 수당 그 지역을 통해서 유지하는 준다는 대가를 말씀이시군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남아서 살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분들까지 포함하는 어떤 이제 농민수당 나가서는 농촌수당까지 확대하는 날이 언젠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의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건 좀 다음 논의를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들어와서 우리 도내 농업이
대부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예. 농산물 가격이 올 내내 안 좋았어요. 올해 같은 해가 사실 없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봄부터 이제 마늘 파동이 있었죠. 또 감자 처음 수확 감자값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진천의 수박값도 상당히 안 좋았고요. 그 이어서 7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한 복숭아값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 나온 이제 사과가 상당히 좀 심각해요. 우리 추석 이후에 실제로 사과 한 박스 출하했을 때 홍로가 가장 품질있는 홍로가 3,000원까지 경매가가 나왔었거든요. 우리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농업농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 지역 농업이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농민수당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첨단 미래 사회로 갈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 농업에 대한 중요성은 어쩌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충북 시사 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